네,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이게 단식을 할 때 힘든 분들, 고생을 덜어주는 영양제들이 있고, 또 단식 중에 이제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는 해독의 효과를 극대화해주거나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보충제들이 존재하지만, 단식을 깨뜨리거나 방해하는 영양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공들여서 시작한 단식이 도루아무타불이 되지 않도록 함께 알아볼게요. 자, 오늘 언급하는 영양제들은 단식을 완전히 깨트린다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단식을 방해한다고 보면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너무 확실한 것들 말고 설마 이게 그랬어? 하고 실수하시는 부분들, 그런 것들 짚어볼 거예요. 네. 이게 물론 개인의 대사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제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운동 부족이고 근육 부족으로 대사 상태가 되게 열세인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단식을 하면서 공복 시간에만 먹는 걸 피하고 이것들을 식사 시간에 같이 드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패닉에 빠지실 필요 없어요. 첫 번째가 종합 비타민입니다. 종합 비타민은 좋아 보이죠? 단식 중에 우리가 열량은 칼로리는 제한하더라도 영양소는 충분히 보충하면 좋다고 했으니까 종합 비타민이 이제 비타민이랑 미네랄 영양소를 제공을 해주니까 살 빼는데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종합 비타민에는 항산화제가 많아요. 특히 이제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들. 항산화제가 왜 문제냐? 단식을 하는 행위는 우리 몸에 이게 경미한 스트레스를 주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운동이 스트레스가 되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단식도 마찬가지예요. 경미한 산화 스트레스를 조정합니다. 그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 세포가 적응을 통해서 살려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SIRT1이라고 하는 유전자, SIRT3, SIRT1과 SIRT3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장수 유전자인데 이 세포들이 스트레스에 적응할 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야만 SIRT1, SIRT3 유전자가 증가를 하는 건데, 단식을 할 때 세포들이 먹을 게 없어서 영양소를 막 찾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서 증가한다고요. 근데 이때 항산화제를 우리가 밖에서 많이 먹어주면 이 산화 스트레스가 해소돼 버려요. 그래서 SIRT1, SIRT3 유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해야 할 일을 비타민의 항산화제가 대신하게 되는 거죠. 오늘 체력 훈련은 벽돌 100개 옮기기야. 세포들한테 과제를 내줬는데 세포들은 띵가띵가 놀고 있고 다른 꼬맹이들이 와서 벽돌을 대신 옮겨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종합 비타민은요, 단식을 와장창 깨트린다기보다는 이 단식의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잖아요. 노화를 늦추는 항노화, 오토파지. 근데 이게 돈도 안 들고 가장 저렴하고 또 가장 효과가 좋은 항노화 치료 중에 하나인데 그 좋은 효과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거죠. 비타민C 얘기가 나온 김에 비타민C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일일 권장량이 100mg이잖아요. 그 정도에 해당하는 조금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종합 비타민에 보통 500mg 이상 들어있고 어떤 거는 1000mg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양이 됐을 때 항산화 효과가 나타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특히 비타민C를 단독으로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비타민C 빈속에 먹어도 속 쓰린 거 없어 이러면서 왠지 또 안전하다고 여기고, 특히 이제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은 단식을 하다 보면 공복에도 비타민C를 먹어줘야만 그 충분한 메가도스 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왠지 단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비타민C가. 그냥 그런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안심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항노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타민C는 항산화제니까 노화 예방에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거꾸로 단식의 항산화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C는 식사랑 먹고 단식할 때는 단식대로 또 항산화 효과를 노리면 더 좋겠죠. 예.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은요, 공복에 먹지 말고 비타민C도 단식을 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식사랑 함께 먹으면 됩니다.
어차피 종합 비타민 안에 들어있는 그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들도 식사랑 함께 먹으면 더 흡수가 잘 되고, 다른 주용성 비타민들이나 뭐 미네랄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종합 비타민은 식사랑 함께 먹는 걸로. 자, 그리고 또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들 있죠. 제가 좋아하는 것들, 코큐텐, 케르세틴, 그리고 NAC, 레스베라트롤. 저뿐만 아니라 기능의학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보충제들인데, 알파리포산 포함해서 NAC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항산화제들이에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항산화제 얘기했듯이 이게 단식에는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식을 깨트린다는 거 아니에요. 살도 빠질 거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되돌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항노화 효과나 이 오토파지, 자가포식에 방해가 된다는 거. 그리고 어쩌면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 속도를 조금 늦출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미세한 차이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항산화제들은요, 단식이 끝날 때, 식사 시작하기 직전에 먹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코큐텐은 단식을 시작할 때 먹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를 먹고, 하루 중에 마지막 식사를 먹고 한 30분 후에 먹어주면요, 그때부터 이제 단식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제 밤에 잠 자고 하는 동안에 단식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코큐텐은 이제 일렉트론, 이 전자의 이동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우리가 이제 굶을 동안에도 연료를 가져다 쓸 거 아니에요. 몸속에 있는 연료를, 세포 내에 있는 연료들을 가져다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전자의 이동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 그러니까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먹어주고, 단식을 시작하면 이 우리 세포의 그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서 음식으로 먹은 연료가 아니라 몸속에 쌓여있던 연료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이제 워밍업이 잘 된 상태로 단식에 돌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식 중간에 그걸 먹어도 상관없지 않냐. 그런 이유는 이게 먹으면 바로 효과가 막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천천히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단식이 또 깨질 수도 있고, 코큐텐이 이게 소프트젤인 경우가 많아서 이게 또 괜히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분들은 단식이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코큐텐을 드시던 분들은 단식 시작하기 전에 먹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CT 오일이랑 지방이 있죠.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은 저탄고지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복 중에 이거 MCT 오일 드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대체로 지방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죠. 그리고 탄수화물이랑 뭐 이게 다른 방식으로 소화가 되고, 하지만 문제는 이 지방도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연료예요. 그러니까 간으로 가서 키톤을 쉽게 만들고, 우리가 키톤을 연료로 쓰니까, 원래 단식을 통해서 연료가 제한이 되고 없어서 몸속에 남아있던 에너지원들을 효율적으로 가져다 쓰고 싶은 건데, 뭔가 대체 연료를 바깥에서 제공을 해주면 대체 연료도 연료이기 때문에 이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어요. 단식의 효과를 여전히 나타납니다. 체중 감량 될 수 있지만 단식의 효과를 100을 누리지 못하고 70만, 60만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탄커피 조심하라고 여러 번 주의를 드렸어요. 특히 이 에너지 효율, 대사율이 떨어지고, 거기다가 부신 기능까지 떨어진 분들, 부신피로 있는 분들, 스트레스 지수가 이빠이 높은 40대, 50대 중년 여성분들, 운동도 별로 안 하고 주부들, 회사원들, 이런 분들이 방탄커피나 아니면 그냥 커피를 마셔도 살 절대 안 빠지죠. 인슐린 저항성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사 상태가 좋은 분들은 방탄커피 문제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소프트 젤로 된 영양제, 아까 코큐텐 얘기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단식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젤라틴 때문에 그런데요, 이 소프트젤 자체보다는 사실 사람한테 달려있죠. 누가 먹느냐. 특히 이제 소프트젤에 담겨 있는 것들은 주로 지방이고 오일입니다. 지방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너무 안심하지 마시라고요. 대표적인 게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 E가 있죠. 소프트젤에 들어있는 것들. 심지어 얘들은 다 항산화제들이에요.
아까 항산화제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얘들도 어차피 식사랑 함께 먹는 게 유리한 것들이잖아요. 지방산 아니면은 지용성 비타민이니까. 그러니까 공복에 먹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미노산이랑 단백질, 설마 단식을 하면서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 근데 이제 아미노산, 특히 이제 BCAA, 단식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챙겨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BCAA가 혈당을 올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BCAA를 먹는 이유가 바디빌딩을 하면서 이제 근력을 키우고 아니면 근손실을 예방하려고 먹는 건데, 이제 그 중에 특히 이제 루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그 역할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되게 좋은 영양소죠. 근데 문제는 이 루신이 혈당을 올리지는 않지만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해요. 췌장에서. 그러니까 BCAA 아미노산을 조금만 먹어도 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단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려고 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BCAA는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으면 혈당이랑 인슐린 분비를 크게 증가시켜요. 스파이크를 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20대, 30대 운동량이 엄청난 헬창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바디팻도 별로 없고 오히려 근육량을 키워야 되는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운동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나이도 40대 이후에 50대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어쩌면 당뇨 전 단계라고 이런 얘기 듣는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식을 하면서 공복 시간 중에 먹으면 단식을 깨뜨리거나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는 거니까 단식이 끝나고 나서 먹으면 좋죠. 이것도 제가 단식 끝나고 먹으면 좋은 것 중에 달걀이 제일 좋다고 강조드렸는데, 달걀에 루신 함량이 월등히 높아서 그런 거니까 이 BCAA 보충제처럼 이 BCAA도 단식을 마칠 때쯤에, 공복이 아닐 때, 공복이 끝날 때쯤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대체로 파우더 제품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파우더 제품에는 이 말토덱스트린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말토덱스트린은 주로 이제 쌀가루 아니면 옥수수나 감자 전분이기 때문에 혈당을 올립니다. 단식 바로 깨지죠. 이게 사소한 듯 하면서도 단식의 효과가 잘 안 나는 분들이 왜 그럴까 잘 모르고 있어.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들을 알아본 건데요.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짚어드렸고요.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점검해야 할 것들, 이 영상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이때다 싶어서 그때 먹으면 좋은 보충제들도 언급을 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